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8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1,0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데 서울 거주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귀가 전에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자체 백신 개발 연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결핵, A형 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의 백신 연구와 개발에 10년에 걸쳐 국비 2,521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확진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에 누적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환자가 86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은 5명 늘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사망자는 모두 174명이 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 2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서 오늘 0시 기준 누적 647명이 됐습니다. 수도권 소규모 감염 추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18명, 경기에서 23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는 9명 늘어서 누적 6,734명이 됐고 경북은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외 강원 2명, 인천과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각각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가 193명이 추가되면서 이제 6,021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은 서울시가 입국자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실 운동장에는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는 서울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 수준, 최근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에 입국자 전용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1,600명 수준인데 여기서만 매일 1,0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귀가하게 되면 다시 일부러 나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자가격리 중에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이런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서울 거주 입국자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잠실 운동장 선별진료소나 거주하는 자치구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어길 경우 무관용 대처한다는 점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격리시설로 지정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수유 영어마을에는 15명만 입소해 여유가 있는 상태. 서울시는 2단계로 유스호스텔 150실을 준비했고 필요할 경우 서울 시내 호텔 10여 곳도 단계적으로 비워 인원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분간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분간 입국자가 계속 유지되고 격리 중 발견되는 확진자도 같이 증가할 것이지만 지역사회와 접촉 차단이 잘 관리된다면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만간 자가격리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입국자 자체도 지금보다 줄어들면 해외 유입은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가족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사례 508건 가운데 41건이 2차 감염을 일으켰는데요.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첫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7,50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35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7,500여 명이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대 10만 5천 명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격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가족 간에 전파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508건 가운데 2차 감염이 41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센트로 보게 되면 약 8% 정도. 그러나 그 해외 유입 사례의 2차 전파라면 아마도 대부분 동거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을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식사를 함께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기 쉽습니다. 가족 가운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고위험군과 그 기저질환자와 불가피하게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시설격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가족과도 대화 등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주요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자체 백신 개발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백신 치료와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2029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되며 국비 2,521억 원이 들어갑니다. 결핵과 A형 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의 백신 주권 강화가 목표이며 백신 개발의 전 주기에 걸쳐 연구 개발을 관리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초대 사업단장은 성백린 연세대 산업협력단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학교 급식 중단 직격탄을 맞은 우유업계가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농산물 공급 농가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단체 꾸러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해서 업계와 농가의 시름은 계속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우유 할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초고온으로 살균해 유통기한이 긴 멸균유들도 많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중단으로 우유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업계도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로 큰 판로가 막힌 우유업계가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은 싼 가격으로 시중에 내놓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일반 우유보다 대여섯 배 긴 멸균유나 장기 보관이 가능한 분유 생산 비중을 늘리는데 소비 자체가 죽어있어 둘 다 뾰족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업계가 추산한 학교 납품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액은 지난달에만 150억 원. 이번 달 피해까지 추산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원유는 계속 받아야 하고 중간에 있는 유업체에서는 소비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를 위해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배와 파프리카, 한라봉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친환경 농산물들을 꾸러미로 만드는 겁니다. 급식용 농산물 절반이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은 가격이 비싸 팔로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주거나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 공공기관 등 단체에 팔아주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 농산물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환경 농가도 돕고자 급식 중단 연쇄 피해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업계와 정부.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깊은 시름의 한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개원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기간 연장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며 여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보 지원 비율을 0에서 85%에서 40에서 90%로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 따뜻한 마음이 진가를 드러내는 곳도 많습니다. 몇몇 한인 사회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전합니다. 강력한 국가 봉쇄령이 떨어진 인도. 한 남성이 철문 너머로 종이백을 건넵니다. 며칠째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힌 우리 교민이 요청한 음식과 물, 생필품 등입니다. 극소수에게만 발급되는 이동 허가증을 가진 한 교민이 다른 동포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수하려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리를 해서 배달을 이제 막 해주는데 엄청 어려운 일인데도 그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저희 교민들은 되게 감사하고. 또 다른 교민은 학교 기숙사에 사실상 갇혀있는 유학생들에게 기꺼이 김치와 과일을 나눠주며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한자 적은 감사의 손편지로 화답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교민 가정과 노약자를 위한 쌀과 생필품 지원은 기본.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공수해 무료로 나눠주는 훈훈함도 교민사회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한 한인회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무료 상담과 원격 진료도 시작했습니다. 고국이 어렵다는 소식에 앞다퉈 모아보낸 재외국민들의 성금은 벌써 수억 원에 이르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의 주범인 마냥 따가운 시선마저 받고 있지만 교민들은 오늘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100만 명을 그리고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13,000여 명이 숨졌고 스페인도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런던 시내입니다. 보건당국이 마련한 선별진료소만이 눈길을 잡지만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유럽 제1의 항공 관문인 런던 히드로 공항도 거의 텅텅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3,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영국은 진단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검사 역량 강화를 제일 목표로 잡았습니다. I am now setting the goal of 100,000 tests per day by the end of this month. That is the goal, and I am determined that we will get there.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14,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지난 2월 21일 롬바르디아주에서 지역 감염자가 첫 발생한 이래 하루 평균 348명이 희생된 셈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달 9일 이후 실시 중인 이동 제한령을 13일까지 연장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ispettare le regole, se iniziassimo ad allentare queste misure, tutti gli sforzi sin qui fatti sarebbero vani. 스페인에서는 하루 사이 사망자가 950명이나 나오면서 전체 희생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처음 확인된 지 석 달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 명령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주도 곧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인은 최소 4월 한 달 이상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하루 2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며칠 사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인구의 96%인 3억 명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자택 대피 명령은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과 은행 방문, 의약품 구매, 산책과 운동 등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Today's order states that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willfully violates the order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up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to exceed 1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both.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가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로 확대됐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중남부 엘라베마, 아칸소 등 11개 주는 여전히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미국의 모든 주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이미 내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곳 워싱턴 DC도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보다시피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는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